안녕하십니까, 통영입니다. 오늘은 경금일주가 경금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금이 이제 경금을 만나면은 이게 이제 비견이 되죠. 십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쟁의 조건이 이제 성립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군비쟁제 그러거든요. 쟁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 쟁의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사회에 진출해서 계속 뭐냐면 남과 더불어 비교가 되고 경쟁이 돼 갖고 남을 앞장서야만이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식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남한테 뭐예요? 지배를 당하게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남보다 앞장서게 되고 남을 지배하게 되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있다 한다면은 그 비견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비견을 이기느냐, 비견과 합심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비견한테 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운명적 그 진로가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 쟁의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다툰다, 싸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을 놓고 하는데 첫째 이제 죄를 놓고 다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가 혹은 자리라든가 이런 걸 놓고 이제 다투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부모의 사랑 혹은 윗사람, 상사, 뭐 선생, 그 자기 윗사람의 선배의 이 사랑을 놓고 또 다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쟁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경금이 이제 뭐를 이제 지지에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인일주고 상대방이 경신일주다 이러면은 내가 재물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재물적인 인연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경호다 그러면은 내가 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사람보다 더 명예스럽다. 직장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무엇을 달고 있느냐, 재냐, 관이냐, 혹은 나와 인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재를 깔고 있으면 내가 재물을 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재를 깔고 있으면 상대방이 재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사주 구조적으로 볼 때 내가 희신을 깔고 있느냐 혹은 기신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덕 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쟁을 하게 되면 우선 내가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내가 승리하려면 관이 내 편이 돼야 됩니다. 관이 내 편이 되면은 비견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견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인 관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앞장설 수 있고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상이 있으면 됩니다. 식상은 뭐냐면은 이 비견의 힘을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의 힘을 빌려서 같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상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견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은 이제 경쟁자가 되는데, 첫째로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느냐, 둘째로 경쟁자와 나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투는 게 아니고 협력자가 되느냐, 이런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비견은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나하고의 힘이 되는 게 하등, 나의 근업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지지의 비겁이 있을 때는 나의 근이 될 수가 있지만 천간의 비견은 나의 근이 되질 않습니다. 나의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비견이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사주 구조가 좋으면 라이벌 의식을 만들어서 더욱더 나를 발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내가 성공할 수 이제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데, 사주 구조가 나빠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내가 사기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나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패배자가 되면은 열등감이 생기고 심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과 경금은 금 아닙니까? 금끼리 부딪히면, 즉 쇠와 쇠가 부딪힘으로 이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불꽃이 튀깁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숙살지기이기 때문에 숙살지기도 강해짐으로 시비구설이나 관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다투게 되면은 뼈나 근육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비견이지만 신금 겁재보다도 겁재 성향이 더 강합니다. 물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쟁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간에 관살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쟁을 해소하는 방법이요, 관살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을경합으로 경금을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만약에 경금이 있으면은 여기 경금이 있고, 그럼 여기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로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담장을 친다 이거죠. 무토로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경금이 넘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수로 경금의 힘을 빼서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경금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쟁이 많이 됩니다. 세 개가 있으면은 요거는 조화된 관계다. 이래서 그렇게 쟁의 조건이 좀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사경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쟁이 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경합으로 경금을 합과할 때는, 을은 뭐냐면은 물상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길거나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경금에 피해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짧게 카팅하고 다니면 그만큼 경금의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경신 이몰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이제 경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경이 되면 이제 다투는 작용보다는 서로 조화스러운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금이 많고, 그 다음에 금이 많지 않습니까? 금이 많다 이게.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의 기운을 제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의 기운을 설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임수가 투출돼 있죠. 임수가.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경금이 마음을 합해서 이 출구로 서로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금은 많은데 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잘못하면 병목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로 나가려고 혼잡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게 여기 신진수국 해갖고 임수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이 커진다 이러니까 금생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금백수청이라고 그럽니다. 금백수청. 수가 금을 잘 닦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뭐냐면은 청수가 되는 거죠. 청수.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가 작아갖고 금을 잘 닦아주지 못하면 탁수가 됩니다. 금백수청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거를 잘 봐야 해요. 요것을 잘 봐야지 그릇의 판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진수국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금백수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맑은 물이다 이겁니다. 맑은 물. 맑은 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가 나타난 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진중에 을목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 이 진중의 을목이 뭐예요? 맑은 물에서 자라는 거다 이겁니다. 맑은 물에서. 그러니까는 을목은 뭐예요? 나의 각시다 이겁니다. 나의 각시. 나의 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경금이 이 을목을 뭐냐면은 서로 다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을목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가 되죠. 왜냐하면은 금백수청이 됐으니까는 이게 힘을 합쳐서 이게 진중 을목을 기르는 거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 을목이 굉장히 맑은 물에서 자라니까는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한다면은 난초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초. 깨끗한 물에서 자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화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이제 금백수청이 되고 금수 기운이 강하면 뭐냐면 숙살지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숙살지기가 강하고 금백수청이 되면 어때요? 성격은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러나 좀 냉정한 면이 있죠. 인정은 많으나 이렇게 끊고 맺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질질 흘리고 다니질 않아요. 깔끔하죠. 한마디로 돼서. 그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금백수청이 되면 머리가 상당히 또 좋습니다. 예리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 흠은 조금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오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화가 뭐냐면은 이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따뜻하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온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온탕. 그러고 또 오화로 비춰주니까는 그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화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금수 기운이 강해갖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숙살지기 직업을 갖게 되는데, 숙살지기의 대표적인 직업이 이제 군, 경 혹은 법조계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학 쪽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수는 식상이니까 자기의 재능을 살린다. 이게 이제 관살의 기운이 강하면은 이제 이런 군경 법조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임수가 주도하니까는 의학계로 가서 전문가가 되는 팔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건축학과를 들어갔지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서 지방의대에 가갖고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했다가 나중에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이런 사주는 수술도 잘하는 사주입니다. 상당히 예리하게 잘 하는 사주죠. 그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친이 경찰이고 본인은 이제 건축학과 갔다가 이제 지방의대를 갔는데 처도 의사입니다. 처는 이제 인물이 상당히 좋죠. 이 사주적으로만 볼 때는 처가 키가 좀 작은 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개미대운에 이제 처를 만났거든요. 개미대운에 뭐냐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비가 내려갖고 진중에 을목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결혼을 했는데 갑오년은 뭐예요? 천간에 갑목이 꽃을 활짝 피고 들어오는 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적 큰 여성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임수가 안 뜨면은 이 진중을목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수가 되면은 이건 아주 탁수에서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갑신운 같은 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갑목으로 잘 흘러가죠. 그 다음에 신이 와서 임수가 장상하고 신진수국이 또 되니까는 갑신운도 상당히 잘 발전해 나가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을류는 뭐예요? 자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을류는 이 사람은 장인이 되는 팔자지, 그래갖고 명예 쪽으로 가는 팔자입니다. 을류 같은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사람은 무난하고, 병수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병수론은 뭐예요? 이것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앞으로 잘 성공할 수 있는 팔자고, 이렇게 병수론이 되면 인기와 명예가 오르니까는 방송에도 나올 수가 있고 이름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중을목이 난처와 같은 거고 고급스러운 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주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